안녕하세요. 커피앤크라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사건에 등장한 등장인물들의 사진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블로그에 커피앤크라임을 검색하셔서 제 블로그를 확인해보세요. 자, 오늘 들려드릴 사건은 사만다 마진이라는 여성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사만다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사만다는 1989년 4월 24일에 영국에서 태어났어요. 사만다는 자라면서 활발한 성격으로 주변에 친구도 많고 이들이 살던 동네는 작고 안전한 동네이기도 했고 친척들 또한 다 가깝게 살고 친구들도 많았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 모두가 대체적으로 서로서로 다 아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아서 사만다의 여동생인 칼리가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도 성만 보고 혹시 사만다의 동생이냐고 수많은 사람들이 물어볼 만큼 사만다는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로 인지도도 높았고 사랑받던 아이였어요. 2006년 8월 사만다는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게 됐고 당시 만 나이로 18살 때였어요. 그리고 졸업을 함과 동시에 사만다는 자신이 임신을 했다는 걸 알아채게 되죠. 기사에 따르면 아기의 아빠는 사만다가 임신을 했을 때부터 이미 관계가 끝난 사이였다고 합니다. 사만다는 그렇게 임신을 하자마자 미혼모가 될 걸 알고 있었어요. 처음 사만다는 대학에 갈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가 임신한 것을 알고 실망을 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컸지만 주변 사람들과 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점점 임신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지고 곧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함을 통해서 자신이 미혼모라고 하더라도 주변 친구들과 가족들이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죠. 그렇게 2007년 5월 사만다는 케일럼이라는 아들을 낳게 돼요. 시간은 지나 3개월 후인 8월이 되었고 사만다는 3개월 동안 육아에 전념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엄마가 된 게 좋았고 아이를 무척 사랑했지만 홀로 육아를 하다 보니 힘든 건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사만다를 지켜봐온 사만다의 엄마는 자기가 아기를 봐줄 테니까 오랜만에 친구들과 나가서 놀고 오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사만다는 출산 후에 아이를 놓고 떠나는 게 처음이라서 긴장되고 불안했지만 결국 제안을 승낙하게 돼요. 그렇게 사만다는 친구들과 놀다가 중간에 아기를 체크해보러 집에 들리게 돼요. 사만다가 집에 왔을 때는 사만다의 여동생인 칼리가 케일럼을 데리고 있었는데 배가 고파진 케일럼이 마침 울 때 사만다가 집에 왔고 아이가 우는 걸 보고 마음이 약해진 사만다는 이제 그만 놀아도 될 것 같다고 아이를 돌보고 싶다고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친구랑 논 지 몇 시간 안 되지 않았냐고 아이가 그냥 배고파서 우는 거고 자신들이 잘 돌볼 테니까 걱정 말고 나가서 놀고 오라고 한 번 더 말을 하게 되고 그렇게 사만다는 친구랑 떠나게 돼요.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이것이 가족들이 사만다를 보는 마지막이 되게 됩니다. 집에서 나온 사만다와 사만다의 친구들은 사만다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던 제임스의 집으로 걸어서 놀러 가기로 했어요. 제임스는 사만다의 오빠인 리의 친구이기도 했어요. 이들이 제임스의 집에 찾아간 건 밤 9시 반이었어요. 이들은 제임스에게 놀자고 제안을 했지만 제임스는 방금 퇴근을 하고 와서 피곤하다고 자고 싶다고 거절을 했고 이렇게 이들은 다시 걸어서 사만다의 집 방향으로 가던 중이었어요. 그렇게 걷던 중에 남성 무리가 지나가는 걸 보게 됐고 사만다의 친구 한 명은 사만다한테 농담식으로 저 남자 걷는 것 좀 보라며 말을 하게 됩니다. 사만다의 친구는 그 무리가 자신의 말을 들었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렇게 그 무리는 아파트로 들어가게 됐고 사만다와 친구들은 다시 길을 걷던 중 골목에서 한 남성 2명이 칼을 든 채 갑자기 나타나게 됩니다.
이들은 사만다와 사만다의 친구를 공격하려고 했어. 우선 이들이 있었던 곳은 주차장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차 뒤로 도망가고 추격을 하며 추격전을 벌이고 있었어요. 사만다는 이들한테 대체 누구냐고, 제발 말로 풀자고, 왜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거냐고 상황을 진정시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파트 건물에서 나온 조던이라는 15살짜리 여자아이가 사만다의 뒤로 가서 사만다를 무려 43번이나 찌르게 됩니다. 사만다가 찔리고 나서 2명의 무장한 남자와 조던은 도망을 가기 시작했고 사만다의 친구는 도움을 구하러 역시 현장을 떴어요. 또 다른 친구는 제임스의 집으로 달려가 문을 미친 듯이 두들기 시작했죠. 제임스가 문을 열었을 때는 피로 얼룩진 티셔츠를 입은 사만다의 친구가 제발 빨리 나오라고 사만다에게 큰일이 생겼다며 다급히 제임스를 부르고 있었어요. 제임스는 신발을 신을 정신도 없이 사만다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고 그들은 구급대원들을 부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현장에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사만다는 사망을 한 후였어요. 제임스는 자신의 친구이자 사만다의 오빠인 리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집에서 사만다는 가족들이 소식을 듣자마자 병원으로 황급히 달려갔어요. 사만다는 이미 사망을 한 후였고 사건이 살인사건이다 보니까 시신이 수사를 위해 완벽히 보존되어야 됐기 때문에 가족들은 사만다를 유리창을 통해서 멀리에서밖에 바라볼 수 없었어요. 그렇게 사만다의 부검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만다는 총 43번을 찔렸고 그중 10번은 칼이 사만다의 몸을 완전히 등까지 관통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잔인한 공격의 경우 보통은 개인적인 원한이 있기에 마련이기 때문에 경찰들은 가족한테 사만다를 평소에 싫어하던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게 돼요. 하지만 사만다는 평소에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누구를 용의자로 삼아야 될지조차 파악을 하지 못했던 상태였죠. 범인이었던 조던의 뒷배경부터 얘기를 해드리자면 조던은 1992년 영국에서 태어났고 10대가 되면서부터 마약과 술을 접하기 시작했어요. 마약 때문에 학교에서도 퇴학을 당했고요. 이 모든 악영향은 당시 만 18세이던 조던의 남자친구 테런스로부터 받은 것이었어요. 조던의 마약은 테런스가 다 공급을 해줬고요. 경찰은 수사를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몰라서 대중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아는 게 있으면 제보를 부탁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테런스의 누나의 남자친구 되는 사람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돼요. 테런스의 누나랑 남자친구는 동거를 했었는데 사건 당일 밤에 테런스의 누나의 지인 2명이 이들의 집으로 옷에 피범벅이 된 채 찾아왔다고 해요. 테런스의 누나는 이들이 늘 그렇듯 그냥 술집에서 싸움을 벌였나 보다 생각을 하고 넘어갔고 본인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집에서 씻게 허락을 해줬지만 뉴스를 보고 사건 시각과 장소를 보아하니 자신의 집에 사람들이 찾아온 시각과도 비슷했고 사건 장소도 자신의 집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제보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지인 2명 중 1명은 테런스였죠. 2007년 8월 6일 테런스랑 테런스의 친구는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7일 조던이 엄마랑 같이 경찰서로 찾아오게 돼요. 처음 경찰서에 들어간 조던은 제대로 말도 못하고 소심해 보였어요. 그런데 조던의 엄마가 계속 경찰한테 말을 하라고 부추기자 그제서야 조던은 자신이 사만다를 살해했다고 자백하기 시작했죠. 자신이 사만다를 공격한 건 맞지만 사실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했어요. 보드카를 잔뜩 마시고 코카인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렇게 조던 또한 체포가 돼요. 다음 날인 8일, 경찰은 사건 현장에 있던 하수구에서 범행에 쓰인 칼 또한 찾게 되죠. 그렇게 2008년 2월 19일, 조던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만다의 가족들과 친구들은 조던을 처음 봤을 때 너무 어리고 그냥 흔한 소녀같이 생겨서 매우 놀랐다고 해요. 저런 소녀가 자신의 딸을 살해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조던은 어떠한 후회나 죄책감을 내비치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들은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재판이 진행되고 조던이 주장을 한 사건의 정황은 이래요. 테런스랑 테런스의 친구가 마약에 잔뜩 취한 채 길을 걷고 있었는데 사만다와 사만다의 친구가 지나가면서 이들을 보고 뭐라고 말을 했고 테런스와 친구는 이들이 무슨 말을 한 건지 정확히 듣진 못했지만 자신들에 대해 뭔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에 확신을 했고 마약에 취해서 누군가 자신들을 죽일까봐 잔뜩 피해망상에 빠져있던 도중에 사만다와 사만다의 친구가 자신들에 관해서 말을 하자 그들이 자신을 죽일까봐 얼른 아파트로 가서 칼을 가져와 이들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조던 자신 또한 칼을 가지고 나와서 사만다를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했지만 사실 자신들은 마약과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자세한 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조던은 자신이 코카인을 8번을 하고 보드카 3병을 마셨다고 했지만 전문가들은 조던의 체구에 그 정도의 술과 마약을 하면 계속해서 토를 할 것이고 기절을 할 것이라고 했어요. 43번이나 사람을 찌를 힘이 있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결과라고 했죠. 또한 자신이 보드카를 3번 마시고 코카인을 8번 했다는 정확한 횟수는 기억을 하면서 살인을 한 부분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됐어요. 그렇게 2008년 3월 3일 조던은 유죄를 판결받았고 최소 15년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테렌스와 테렌스의 친구 또한 유죄를 판결받았고 테렌스의 누나 또한 범죄자들을 그녀의 집에서 피를 씻게 해줬다는 이유로 협조죄에 대한 유죄를 판결받았어요. 조던은 감옥에서 감형을 여러 번 요청했지만 거절했고 3번째 시도 끝에 4년을 감형받아 2019년에 가석방을 받고 나왔지만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가석방 조건을 여겨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사만다의 아들인 케일럼은 사만다의 엄마이자 그의 할머니 밑에서 자라고 있고 이들 가족은 잔혹범죄의 피해자들을 돕는 그런 재단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던이 정말 마약 때문에 사만다를 살해한 걸까요? 아니면 숨겨진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